작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았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누구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최용희 씨 맞죠? 이러는 거예요. 사기란 단어가 들어갔고 연루되셔서 지금 2천만 원을 피해볼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하면 납치, 신분 도용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올랐는데 요즘은 그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져서 보이스피싱인지조차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소중한 내 돈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전 비교적 최근에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 검사로 일할 때는 아니고 최근에 이제 변호사로 일할 때였는데 어느 날 서울중앙지검에 모 검사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다 보니까 검찰청에서 연락 오는 일이 잦아서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당장 뭔가를 제가 하지 않으면 2천만 원의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를 했고, 들어보니 보이스피싱인 게 너무 명확해서 당장 그 돈 들고 내가 갈 테니 어느 검찰청 몇 호인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그냥 끊었습니다. 저는 업무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지만 조금 방심하면 누구라도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불법 주차 스티커를 이용해서 불법 주차에 단속된 것처럼 스티커를 발부하고 거기에 나온 QR코드를 입력하면 자기의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방식의 일명 퀴싱 사기도 매우 빈번해지고 있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주차 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받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퀴싱 사기는 누구라도 당할 수 있어서 더욱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진짜 저도 그냥 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이스피싱 만약에 당해서 돈을 이미 송금을 했다면 못 돌려받나요? 과거에는 아예 돌려받지 못했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속히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가 정지가 되고 그 정지된 시점에 피해 금액이 남아 있다면 이 금액은 빨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통상은 돈이 입금되자마자 바로 출금이 되기 때문에 바로 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이스피싱 사범이나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소송은 민사소송인데 이런 민사소송은 꼭 보이스피싱의 총책이 아니라 전달책이든 수거책이든 운반책이라 하더라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람의 신원이 확인돼야 되고 민사소송은 통상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다소 아쉬운 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라면 이후에 가해자가 잡힌 경우에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재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렇게 고지를 받는 것이 나의 권리인데 이때 보이스피싱 사범이 재판을 받고 있는 곳에 배상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하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민사사건에 대한 결정까지 함께 해줍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은 통상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비교적 신속한 형사사건에서 돈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배상명령을 신청을 하는 법원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기 때문에 민사 문제, 즉 돈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가해자가 다툰다면, 즉 나는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밖에 못 줘, 이런 식으로 다툰다면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을 하셔야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합의이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합의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 매우 실효성이 있는 수단입니다. 보이스피싱 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점점 중해지고 보이스피싱 사범들은 도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자기가 보이스피싱의 주범이 아닌 운반책, 수거책이라 하더라도 처벌 감경을 받기 위해서 합의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인을 통해서 그리고 수사관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사범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경찰에서는 알아서 피해자들에게 먼저 연락해서 가해자가 잡혔으니 합의를 하세요라고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합의에 관여하는 것은 경찰의 의무가 아닐 뿐더러 피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두에게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에게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합의를 하도록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급적 변호인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사범이 누구인지 수사관에게 문의해서 합의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수사 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수사관님들에 따라서는 자세한 얘기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가급적 합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이 많은 방법 중 어떤 것이 나의 사건에 맞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방금 말씀해주신 네 가지가 다 변호사를 필수로 선임해야 되는 방법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나의 권리이지 결코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의 당사자인 본인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현재 나의 사건이 경찰, 검찰, 법원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런 절차를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담당 수사관과 연락이 돼서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수사관이 뭐라고 답변할지 알 수 없고, 그 답변에 따라 내가 다음 스텝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고, 이런 피해자분들의 경우에는 가급적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시지 않도록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이 얼마나 허탈함을 느끼실지 제가 감히 다 헤아리지 못할 겁니다. 다만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에 당한 분들은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으시고, 또 비교적 세상 물정을 좀 모르다 보니 순진하게 당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보신 분들이 아마도 가장 원하는 거는 나쁜 놈 처벌받는 것도 있겠지만 잃어버린 내 돈을 돌려받는 것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당한 걸 확인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와 상의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피해 회복까지도 꼼꼼하게 신경 써주는 변호사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